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하루 아니면 바로 지금의 이 순간에도 머릿속이 막 다음 할 일, 어제 했던 걱정, 스마트폰 알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 네, 그쵸. 현대사회라는 게. 네, 우리들 끊임없이 미래나 과거로 잡아 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작 삶에 펼쳐지는 유일한 시간, 바로 이 현재를 놓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여기에 잠시 멈춰서는 것, 이 중요성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네요.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더 글로벌 오브저버라는 블로그에 실린 글인데요. 제목이 Living in the Present: Why Mindfulness Matters in a Busy World. 따담. 아, 현재의 살기. 바쁜 세상에서 마음 챙김이 중요한 이유? 이런 제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글은 마음챙김, 그러니까 마인드풀니스가 단순히 잠깐 유행하는 힐링 트렌드가 아니라고 말해요. 네. 우리가 이 소중한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막 변화하는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연습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아, 필수적인 연습이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글을 좀 바탕으로 해서 왜 우리가 현재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라는 마음챙김을 이 복잡한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파헤쳐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이 글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부터 짚어보죠. 현대인의 마음은 종종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다, 이겁니다. 네, 그렇죠.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어제 실수에 대한 후회라던가, 내일 있을 프레젠테이션 걱정, 아니면 몇 시간 뒤 약속 장소에 늦을까가 초조해하는 것들. 음, 끊임없이 생각이 흘러가죠. 그렇죠. 그래서는 이런 상태를 마치 우리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에는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아, 부재중 상태라는 거네요. 현재. 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습 아닐까 싶어요. 늘 분주하게 뭔가 하는데 마음은 현재에 없는 거죠. 네, 그 지점이 현대인의 삶을 굉장히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은 이렇게 현재를 놓치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비용을 청구하는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비용이요?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이상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단순히 집중력 문제라기보다는 글의 표현을 좀 빌려보자면요. 우리는 삶이 주는 아주 소중한 보물들을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소중한 보물들이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번지는 웃음소리, 네. 아니면 아침에 처음 마시는 커피의 진한 향과 맛,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운 석양 빛깔 같은 거요. 아, 정말 소소하지만 중요한 순간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는 이런 순간들이 그냥 뭐랄까 배경소음처럼 처리되거나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군요. 터지고 건조해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경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못 느낀 반쪽짜리 순간들. 네, 맞아요. 어쩌면 그런 반쪽짜리 순간들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누적된 상실감, 그게 바로 현재를 놓치는 대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누적된 상실감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매일 스쳐 지나가는 작은 보물들을 놓치는 게 쌓여서 결국 삶 전체의 풍요로움을 잃게 된다. 네, 그런 의미겠죠. 어찌란 지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글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네, 바로 마음 챙김이죠. 네, 마음챙김. 근데 마음챙김이라는 말이 요즘 워낙 자주 쓰여서 그런지 때로는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명상해야 할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이 글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마음챙김을 아주 현실적이고 좀 접근하기 쉽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설명하나요? 여러 시간 동안 가부좌 틀고 명상해야 한다거나 어떤 완벽한 평정심 상태에 도달해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요. 네, 그게 아니군요. 네. 대신에 그 핵심을 판단 없이 현재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알아차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정의 자체가 마음의 부담을 확 덜어주는 것 같아요. 아, 판단 없이 알아차린다. 네, 완벽이 아니라 알아차림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판단 없는 알아차림이라는 개념, 이게 이 글이 제시하는 마음 챙김의 핵심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네. 어떤 경험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평가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하고 막 자책하는 대신에요.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든 예시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일상적인 건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찻잔을 감싼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 아, 네. 아니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가슴이나 배가 움직이는 그 미세한 감각, 네. 또 뭐 사무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나 바람 소리 같은 것들입니다. 아주 사소하죠? 정말 일상적인 감각들이네요. 특별할 게 없는.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런 평범한 감각들에 의식적으로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 그 자체라는 거예요. 행위 그 자체? 네.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그저 알아차리는 연습인 거죠. 네. 그래서는 이렇게 주의 깊게 알아차려진 각각의 평범한 순간이 마치 흑백 사진에 색이 입혀지듯이 비범한 곳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평범한 순간이 비범하게 바뀐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순간의 어떤 풍부함이나 깊이를 발견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글은 마음 챙김을 현실 높이가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위한 생존법, Survival Skill for the Soul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생존법이요? 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 막 끌고 가려는 세상의 압력 속에서 현재라는 어떤 안전한 닻을 내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 현재가 닻이 되는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평범하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을 작은 기적들의 연속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힘을 준다. 이런 시각을 제공하는 거예요. 작은 기적들의 연속. 네. 매 순간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이나 의미를 발견하는 눈을 뜨게 해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와, 영혼을 위한 생존법, 그리고 작은 기적들의 연속이라니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 기법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매력적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또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죠. 네, 어떻게 실천하느냐. 맞아요. 아무리 좋은 개념이라도 실천하기 어려우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걸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다행히 이 글은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 3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 어떤 방법들인가요? 첫째는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확인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거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겁니다. 아, 멈춘다. 거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뭐 공기의 온도, 가슴이나 배의 움직임 같은 걸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정말 1분이면 충분하겠죠. 1분 호흡. 네. 둘째는 업무 중이나 집안일 하다가도 좋아요. 하던 일을 아주 잠깐, 예를 들어 한 1분 정도 멈추고 주변 환경을 의식적으로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주변을요? 네. 내 눈앞에 있는 뭐 컴퓨터 화면, 책상 위의 물건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나 나무,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 이런 걸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잠깐 멈춰서 주변을 인식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잠들기 전에요. 잠시 그날 하루 동안 자신이 온전히 현재에 머물렀다고 느꼈던 순간을 한 3가지 정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긍정적인 순간을 되짚어보는 거네요. 네. 아주 사소하고 짧은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점심 식사의 맛을 음미했던 순간, 동료랑 웃으면서 대화했던 순간, 퇴근길에 잠시 하늘을 바라봤던 순간,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 3가지 방법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접근성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 네. 뭐 거창하게 명상센터 찾아가거나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어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언제든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부담이 없네요. 네.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작 1분 숨쉬기, 잠깐 주변 둘러보기, 몇 순간 떠올리기,
이게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효과가 있을까? 글의 저자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습관 형성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습관이요? 네. 이 작고 부담 없는 실천들이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근육을 조금씩 단련시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 근육 단련 비유 좋네요. 네. 우리가 매일 양치질하듯이 이런 작은 연습들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현재로 돌아오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또다시 과거나 미래로 막 달려가더라도 괜찮아요. 네? 아, 내 마음이 또 다른 데 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현재의 호흡이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마음챙김 연습이라는 거죠. 아,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연습이다. 맞습니다. 매일의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여서 정신없이 흘러가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잠깐 지금 여기 하고 멈춰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네. 따라서 이 실천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넘어선다고 봐요. 그 이상이다. 네. 이것은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순간에 더 충실하게 머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이전보다 더 깊이 있고 풍부하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조도가 날쌘 등잔 밑에서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밝은 빛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요. 오, 네. 정확한 비유십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근육을 단련시킨다는 비유가 정말 적절하네요. 거창한 목표 설정보다는 꾸준한 반복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 이게 실천에 대한 부담감을 확실히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전거 타기 배울 때처럼 넘어지고 비틀거려도 계속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도 이 글에서 묘사된 것처럼 혹은 저처럼 수많은 마감일, 약속, 처리해야 할 정보들 사이에서 쉴 틈 없이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으로는 다음 회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전용 메뉴를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 글은 바로 그런 여러분께 너무 자책하거나 부담 갖지 말고 아주 잠시만이라도 괜찮으니까 멈춰서서 지금 여기를 한번 느껴보라고 부드럽게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드러운 권유. 딱 10초만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어떤 자세로 있나요? 의자에 닿는 엉덩이의 감촉은 어떤가요? 발바닥은 바닥에 잘 닿아 있나요? 네. 주변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나요?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호흡은 어떤가요? 깊은가요? 얕은가요? 이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려 보는 것. 그것이 이 글이 제안하는 마음챙김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어떤 특별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는 현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니까요. 네,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강조하듯이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 기법이나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책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재 순간에 더 충실하게 머무르는 능력을 키울 때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경험하는 방식의 변화. 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나 감사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온기나 향을 정말 처음 마시는 것처럼 음미해 본다든가 네. 아니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의 따스함이 피부에 닿는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말한 작은 기적들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일상 속의 작은 기적들. 네, 또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마음챙김 연습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요? 현재 순간에 더 단단히 발을 딛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의 파도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요. 감정의 소용돌이에 완전히 휩쓸리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명료하게 인식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내면의 공간, 이걸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공간을 확보한다.
네. 이건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글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가능성, 즉 현재를 온전히 살아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삶의 풍요로움과 내면의 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더 글로벌 오브저블 블로그에 실린 글을 통해서 왜 이토록 바쁜 현대사회에서 현재에 머무는 것, 즉 마음 챙김이 중요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마음 챙김이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도달해야 할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내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들을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연습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죠. 네, 연습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연습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안했죠. 네,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아침에 눈 뜨고 스마트폰 잡기 전에 잠깐 호흡에 주의 기울이기. 네, 일과 중에 아주 짧게라도 하던 일 멈추고 주변을 의식적으로 둘러보기.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온전히 현재에 머물렀다고 느꼈던 긍정적인 순간들을 잠시 떠올려 보기. 맞아요. 이런 작고 꾸준한 실천들이 현재를 알아차리는 근육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마음챙김은 결코 성공이나 실패의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성공과 실패가 아니다. 네, 마음이 수시로 과거나 미래로 방황하는 것,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또 여행을 떠났구나 하고 비난 없이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주의를 되돌리려는 의도와 노력,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돌아오려는 노력. 네, 완벽하게 현재에 머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돌아오려는 그 과정 자체가 마음챙김의 본질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깨어있고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게보다는 좀 친절하고 꾸준하게 이 연습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늘 그렇듯이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때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다른 생각 없이 온전히 현재에 존재한다고 느꼈던 때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한번 떠올려 볼 만한 질문이네요. 혹은 오늘 이야기 나눈 이 마음 챙김 연습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싶은 작은 기적은 무엇인가요? 네, 나만의 작은 기적. 퇴근길에 혹은 잠들기 전에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현재로의 여행을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